내년 총선을 앞두고 유력 정치인들이 몰리면서 충북의 정치 1번지로 불리는 청주 상당 선거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세종시가 새 경제성 분석 결과를 내세워 세종역 신설을 다시 추진하자 충청북도가 자체 분석 결과일 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김영환 충북지사가 폐기물 업체에서 30억 원을 빌린 것을 두고 연일 논란입니다. 충청북도는 문제없다는 자체 조사 결과를 내놨고 시민사회단체는 검찰 고발을 예고했습니다. 귀가하던 30대 가장이 음주 뺑소니 차량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졌습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휴가를 나온 군인이었는데 면허도 없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충북의 정치 1번지 청주 상당구 의원인 정우택 국회 부의장의 육선 도전에 인물 교체론이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라임펀드 로비 혐의를 받던 같은 당 윤갑근 전 도당위원장의 무죄가 확정돼 본격적인 공천 경쟁이 시작된 건데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등판이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입니다. 보도에 이병선 기자입니다. 라임 자산운용 로비 혐의로 옥고를 치렀던 윤갑근 전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이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징역 3년 1심을 뒤엎고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한 겁니다. 윤 전 위원장은 판결 직후 청주 상당 출마를 공식화하고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는 구태 정치를 끝내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제는 그런 변화를 주도하고 만들어 나갈 때가 됐다. 그것은 곧 상당구에서 시작할 것이고 상당구의 변화가 청주의 변화를 갖고 올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에서는 육선에 도전하는 정우택 국회 부의장과 윤 전 위원장의 공천 경쟁이 불붙게 됐습니다. 국회의장 물망에도 오를 당내 최다선 의원의 역할론을 내세우는 정우택 부의장은 오는 16일 출판 기념회를 열고 사실상의 출정식에 나섭니다. 정정순 의원의 낙마로 지난해 치러진 재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고 청주 상당을 내준 민주당은 서욕을 노리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예비 후보 등록을 마친 이강일 전 상당지역위원장은 5선 국회의원, 고검장 출신의 여당 후보군에 맞선 새로운 인물 교체론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현 윤석열 정부한테 더 계속 이대로 이 시스템대로 국정을 맡길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회초리를 들 것이냐 이것으로 아마 선거 결과는 기본적인 맥락이 갈릴 거다. 이 밖에도 김형근 전 가스안전공사 사장, 김영환 지사 주민 소환을 주도했던 이현웅 전 한국문화정보원장, 장선배 전 도의장, 최충진 전 청주시 의장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습니다. 가장 큰 변수는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등판 여부. 아직 입장 표명은 없지만 당의 공식 행사에 꾸준히 참석하고 유력 인사들도 접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달 공천관리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당선 가능성을 고려한 인물 차출설이 가시화하면 전면에 나설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중량감 있는 인물들의 빅매치가 될지 여야 할 것 없는 혁신의 파고 속에 새로운 인물의 각축장이 될 것인지 청주 상당히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세종시가 KTX 세종역 신설의 타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새로운 경제성 분석 결과를 내놓고 대정부 설득에 나섰습니다. 세종의 관문인 KTX 오송역이 무력화되는 것을 우려하며 반대해온 충청북도는 세종시 자체 분석에 불과하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심충만 기자입니다. 시정 핵심 공약으로 KTX 세종역 신설을 추진 중인 세종시가 새 경제성 분석 결과를 내놨습니다. 세종시가 아주대에 의뢰한 타당성 조사 결과 세종역의 비용 대비 편익, 즉 BC는 1.06으로 경제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치 1.0을 처음 넘었습니다. 이는 2020년 자체 분석보다 0.2, 2017년 국가철도공단의 결과보다는 0.47이 오른 수치입니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과 인구 증가에 따라 국가 교통 수요 예측이 개선됐기 때문이라는 게 세종시의 설명입니다.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이전은 아직 반영하지 않은 게 이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경제성을 확보했다고 자평한 세종시는
당장 올해 안에 세종시민 7만 8천여 명의 서명부와 함께 정부에 전달할 방침입니다. 경제성이 충분하다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확보했습니다. 또한 서명운동을 통해서 시민의 여망까지 확인한 만큼 앞으로 KTX 세종역 설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종관문인 오송역의 역할 축소를 우려하며 세종역 신설에 반대해온 충청북도는 세종시의 자체 분석일 뿐이라고 평가절하하며 침착한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성에 더해 안전성과 고속철도 효율성 등을 이유로 정부도 반대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세종시에서 한 용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중앙정부 차원에서 어떤 검증 절차가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충북 범도민 비상대책위는 성명을 내고 균형발전 명분으로 탄생한 세종시가 주변 상생을 외면하는 것은 자기 부정이라며 경제성과 관련 없이 추진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중부내륙 특별법 제정을 기념하는 범도민 축하 행사가 오늘 오후 4시 충북대 개신문화관에서 열립니다. 충청북도는 100만인 서명과 입법 촉구 결의대회 등 특별법 제정을 위해 참여한 도민들에게 감사하는 의미로 미스트롯2 출연진인 김다현과 가수 오승근, 또 파페라, 팬덤 프렌즈 등이 출연하는 축하 공연을 마련했습니다. 충북이 주도한 중부내륙 특별법은 수자원이나 산림보호 등 공공을 위한 각종 규제에 대해 보상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의 1년 만인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반대 5인, 기권 11인으로서 김영환 지사가 지역 폐기물 업체에서 30억 원을 빌린 것을 두고 연일 논란입니다. 이해충돌과 대가성 의혹이 불거지자 충청북도는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밝혔고 시민사회는 김 지사를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정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영환 지사가 서울에 소유한 한옥 건물과 땅입니다. 김 지사는 지난 10월 이 부동산을 담보로 청주의 한 폐기물 업체에서 30억 원을 빌렸습니다. 앞서 맺은 건물 매매 계약이 투기 논란에 깨져 급하게 돌려줄 중도금이 필요했다는 게 김 지사의 설명입니다. 업체는 지인에게 소개받았고 연 4.2%의 이자와 매수 우선권을 주는 조건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돈을 빌려줬다는 A 업체의 주소지에 가봤더니 B 업체의 폐기물 소각장이 나옵니다. 알고 보니 최근 충청북도 산하기관인 충북경자청에 산업단지 폐기물 매립장 증서를 신청했던 C 업체의 서류상 주소지도 이곳이었습니다. 여기 원래 본사 공장입니다. 이 부지 안에 아무것도 없는 거죠, 말씀이요? 네, 없습니다. 등기부를 봤더니 돈을 빌려준 A 업체 사내이사는 매립장 논란이 된 C 업체에서 사내이사로 일했던 인물. C 업체의 사내이사였던 또 다른 인물은 소각장을 운영하는 B 업체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입니다. B 업체를 중심으로 이해 충돌과 대가성 의혹이 제기된 배경입니다. 알 수 없는데요, 지금. 드릴 말씀이었습니다. 김영환 지사는 B 업체 회장은 알지만 업무와 관련이 없고 돈을 빌려준 A 업체가 무슨 일을 하는지는 몰랐다며 해명하고 있습니다. 이해 충돌 소지가 있다는 걸 뒤늦게 알았고 도에 신고했으니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이해 충돌이라는 것이 그게 항상 논란은 됐지만 그게 법으로 이렇게 성환된 거를 저는 몰랐고 신고 기간이 약간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신고를 했습니다. 지금 저한테 돈을 빌리는 회사가 그런 신고의 의무가 있는 또 그런 도하고 관련이 있는 업체인가를 지금 조사하고 있어서 시민사회단체들은 대가성이 의심되는데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고 있다며 엄정한 수사를 위해 검찰 고발을 예고했습니다. 아이동 집이 자기 소유인데 그 집을 담보로 금융권에서 담보대출을 받거나 이런 방식을 취할 텐데 너무나 이상한 방식으로 그리고 이해충돌 방지법에도 저촉이 되는 방식으로 이 30억을 빌렸다는 것 자체가 이제 어떤 대가성이나 이런 가운데 충청북도는 돈을 빌려준 업체가 이후 도와 진행한 업무가 없다며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충북경자청에 2차례나 매립장 증서를 신청했던 C 업체와의 연관성에 대해선 확인할 권한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된 임시 제방공사를 발주한 행복청 공무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를 받는 행복청 소속 공무원 3명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에서 피의자의 의무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임시 제방공사와 관련해 관계자 7명에 대한 영장을 청구했지만 감리단장과 시공사 현장 소장 등 2명만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네, 앞서 서울뉴스에서도 보도가 됐습니다만 새벽까지 배달을 하다 귀가하던 3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음주 뺑소니 차에 치여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내와 작은 샌드위치 가게를 운영하면서 프랜차이즈 창업의 꿈을 키워가던 새신랑이었는데요. 뺑소니 운전자는 포상 휴가를 나온 군인으로 특히 사고를 낸 사실을 알고도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초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통행 차량이 많지 않은 심야 시간 도심의 왕복 6차로 도로. 갑자기 불이 번쩍하고 빛나더니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충격으로 오토바이가 멀리 날아갈 만큼 큰 사고였지만 사고를 낸 차량은 멈추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벗어납니다. 피해자가 타고 있던 오토바이입니다. 오토바이는 사고 당시 충격을 보여주듯 이곳저곳 부서졌습니다. 사고를 당한 오토바이 운전자는 지난 10월 결혼한 아내와 작은 샌드위치 가게를 운영하던 30대 젊은 가장이었습니다. 경기가 좋지 않아 인건비를 아끼려고 직접 오토바이 배달에 나섰고 사고 당시도 마지막 배달을 마치고 귀가하던 길이었습니다. 경기가 많이 안 좋으니까 배달비 아끼겠다고. 그때가 12시쯤 이제 마지막 배달이 들어와서 저는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사고를 내고 달아난 승용차 운전자는 포상 휴가를 나온 22살의 군인. 사고 직후 근처에 차를 버리고 달아났지만 경찰 추적 끝에 현장에서 5km 떨어진 집에서 붙잡혔습니다. 사고 발생 후 10시간이나 지났지만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28%. 사고 당시로 역추산하면 0.11%로 면허 취소 기준인 0.08%보다 높은 수치였습니다. 더구나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돼 가족 명의로 차를 빌려 운전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그 사이 도로에 방치됐던 30대 가장은 아직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 애가 부가티 바닥에 늘어져 있는데 병원이라도 데려가줬으면 지금 술 많지는 않을지도 모르지요. 그냥 우리 하나밖에 없는 아들놈입니다 이게. 경찰은 사고 운전자를 특가법상 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검거해 군 헌병대에 인계했습니다. MBC 뉴스 이초원입니다. 체중은 물론 체지방률까지 측정할 수 있는 스마트 체중계가 요즘 시중에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만 과연 얼마나 정확할까요? 한국소비자원이 스마트 체중계 품질을 시험 평가해봤습니다. 조미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체중과 체지방률 측정은 물론 모바일 앱으로 기록 관리까지 가능한 스마트 체중계. 한국소비자원이 손잡이가 없는 4만 원 미만 제품 중 선호도 높은 주요 브랜드 9개 제품의 품질을 시험 평가했습니다. 체중을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하는지 시험했더니 5개 제품이 한국산업표준 허용오차 기준을 충족해 상대적으로 정확도가 우수했습니다. 5개 제품에는 가격이 16,800원으로 가장 저렴한 노브랜드 제품도 포함됐습니다. 체지방률의 경우 정밀 측정이 가능한 의료기기를 기준으로 모든 제품이 4에서 5% 오차가 있었습니다. 체지방률 정확도의 경우 의료기기와 대비했을 때 정확도가 보통 수준으로 우수한 제품은 없었습니다. 특히 하체의 체지방률만 측정하고 상체는 추정하는 방식이다 보니 의료기기와 비교해 사용자의 신체 조건에 따라 최대 플러스 마이너스 10% 이상 차이가 나기도 했습니다. 체지방률 측정 같은 경우는 의료기기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는 게 바람직하고요. 임산부나 체내에 의료기기를 이식하시는 등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의사와 상담하신 후 사용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체중 정확도가 우수하고 부가 기능이 다양하면서 가격이 저렴한 가성비 제품으로 노브랜드와 멜퀸 제품을 꼽았습니다. 다만 제품에 따라 사용자 자동 식별과 유아 반려동물 체중 측정 등 기능이 다양했다며
제품을 선택할 때 사용 목적에 따라 꼼꼼히 비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 청주시가 오는 23일부터 내년 2월 18일까지 농업기술센터 일원에서 눈썰 매장을 운영합니다. 눈썰 매장 부지는 약 6,000제곱미터로 대형 썰매장과 미니 얼음 썰매장, 아이들을 위한 소형 썰매장 등이 마련되고 회전 썰매와 스윙카, 빙어 잡기 체험 등 다양한 놀이 공간도 조성됩니다.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3부로 나뉘어 운영되고 매주 화요일은 휴장합니다. 이용료는 2,000원이며 빙어 잡기와 스윙카 등 체험료는 별도입니다. 화재 초기 진압에 영상통화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8시 반쯤 청주시 내수읍의 한 식당에서 불이 났지만 소방상황실이 신고자와의 영상통화로 소화기 안내법 사용법을 안내해 2분 만에 화재를 진압했습니다. 충북 119 종합상황실은 불이 난 건물은 10여 개 점포가 밀집한 2층 건물이어서 대형 화재로 번질 뻔했지만 초기 진화로 막을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일반고와 특성화고 사이에 진로를 바꿀 수 있는 전학 입학제 원서 접수가 진행됩니다. 전학 입학 허가 예정 인원은 일반고 53곳과 특성화고 23곳 등 전체 76개 학교에서 309명으로 희망 학생은 학교 상담을 거쳐 오는 20일까지 재학 중인 학교에 원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학교 배정은 도교육청의 심사를 거쳐 내년 2월까지 이뤄집니다. 전학 입학제는 현재 다니는 학교 계열과 맞지 않는 학생에게 진로 변경의 기회를 주기 위한 제도로 지난 2013년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5년 영동에서 열리는 세계 국악 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대한민국 농악연합회가 힘을 보탭니다. 전국 37개 농악보존단체로 구성된 농악연합회는 영동군과 업무 협약을 맺고 엑스포 홍보 지원과 국악문화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